안녕하세요. 원룡입니다. 오늘은 수원에서 분양하는 권선 6구역 8달 재개발이죠. 매교역 펠루시드 살펴보겠습니다. 권선 6구역은 원래 3년 전쯤에 나왔어야 돼요. 일반 분양이 공급되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외 부지 이슈로 계속 지연되고 그게 이제 약 3년 정도 걸렸는데 왜 3년이냐면 2019년도 20년도에 8달 6구역 8달 8구역, 8달 10구역이 모두 다 일반 분양이 끝났었고 비슷한 시기에 맞춰서 권선 6구역, 이 매교역 펠로시드도 분양했어야 되는데 그게 미뤄진 상태에서 현재 분양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조감도인데요. 굉장히 빽빽해 보이죠? 그렇지만 생각보다 빽빽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분양 홈페이지 가시면 이걸 모형도도 같이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동간격이 짧긴 한데 이 최고 층수가 15층까지밖에 안 되어서 여기 2, 3층도 햇볕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가 30층짜리다 라고 하면 이 밑에 있는 층은 15층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조량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게 이 성냥갑 같이 빽빽하게 느껴지는 답답함이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서 약 4년 전에 분양했던 수원 곡반정동의 하늘채다 퍼스트 1, 2단지를 갖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마찬가지 동간격 되게 짧아 보이죠? 저희 친누님께서 2단지를 당시에 수원 당해통장으로 추첨제 당첨이 되었었고 중간동에 살고 있는데 4층입니다. 4층이어도 해 짱짱하게 들고 앞 동간거리가 생각보다 좁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사방으로 이 단지 내 길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는 권선 6구역의 매교역 펠루시드고요. 그리고 이건 하늘채다 퍼스트의 단지 배치도입니다. 뭔가 빽빽한 것은 비슷해 보여서 이미 지어져서 잘 살고 있는 아파트 생각보다 개방감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고 마찬가지 이 아파트도 15층 높이입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방법인데 이 동간격을 추산할 때는 호갱노나 네이버 지도 등등에서 거리 재기를 하면 편합니다. 여기 아랫동부터 윗동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동 285m 나누기 7개 동 하면 약 40m 나오잖아요. 물론 이 폭이 있다 보니까 그보다는 더 줄어들겠지만 30m에서 35m 정도 폭으로 추산이 된다 이렇게도 보이죠. 또는 한 동까지 거리만 재어도 어느 정도의 간격이다라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분양 일정 확인하시고 대단지다 보니까 정당 계약일도 일주일 내내 주었습니다. 입지도인데요. 이 입지도에서 볼 수 있는 건 매교역을 중심으로 8달 재개발 약 12,000세대가 들어왔고 또 들어올 예정입니다. 수원역까지 거리도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이 광교 신도시, 화서역 옆에 스타필드하고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와 브르시엘, 신분당선 예정역까지 확인. 그리고 이미 있는 수원역에서는 1호선과 수인 분당선이 지나가고 매교역은 분당선이다 라는 거 확인. 이 8달구 내에서는 신축 아파트가 8달 재개발 외에는 없습니다. 있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이저급 대단지가 없었기 때문에 없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이제서야 수원시 8달구에 정비사업을 통해서 매머드급 단지들이 쏙쏙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먼저 분양했던 단지들 매교역을 통해서 서울의 직주 근접 얼만큼 가까운지 보면요. 실제 저도 출퇴근할 때 10년간 다닌 회사를 출퇴근할 때 이동 경로입니다. 매교역에서 수원역 통해서 가산 디지털 단지까지 40분대 가디라고 하죠. 가디에서 7호선을 또 타면 강남구청역까지 가죠. 그리고 매교역에서 출발해서 수원역 환승하고 신길에서 한 번 더 환승해서 여의도까지 가도 소요시간 1시간대다. 물론 환승을 2번 해야 되는 것은 아주 귀찮은 일입니다. 만약에 매교역에서 시청까지 쭉 올라간다라고 하면 1시간 10분 정도, 강남권으로 간다 그러면 금정에서 사당 갈아타서 강남 무려 환승을 3번 해야 되지만 70분대로 끊을 수 있다. 강남 출퇴근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기본 정보와 분양가 살펴보겠습니다. 입주 예정 보니까 2026년 8월 약 2년하고도 8개월 소요됩니다. 전매 제한은 1년, 거주 의무 없고 계약금 10%, 총 분양 세대 2178세대 중에 일반 분양 1, 2, 3, 4, 1234세대 공급하고 그 중에서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각각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상 15층까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일조권 확보되어 있다. 저층이라도. 분양 타입은 48 타입, 59 타입, 71 타입, 84 타입, 101 타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분양가를 보시면 적정하게 나눠져 있고 101 타입만 갑자기 12억대까지 가는데 101 타입은요 다른 타입들의 평당가보다 약 10%가 비쌉니다. 가성비가 가장 떨어지는 타입이 101 타입이라는 거 확인. 그래도 비규제 지역인 수원에서
101 타입을 추첨제 100%, 가점이 낮아도 추첨제로 노려볼 수 있다라는 장점 하나는 있죠. 이전의 분양가는 어땠냐면요. 2019년도와 2020년도에 분양했던 8달, 6, 8, 10 이 단지들의 분양가는 6억부터 시작해서 6억 후반대까지 갔습니다. 지금은 약 2억 이상 상승한 상태죠. 그러면 이 분양가가 과연 가당키나 한 것이냐? 지금 8달 재개발들의 시세는요, 수원역 위쪽에 있는 고등 푸르지오 자이와 가격이 맞닿아 있습니다. 이 파란색과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2021년 1월 가격의 분양가가 나온 거죠.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 2020년 여름 가격이면 저렴하다, 하방이었다. 그보다는 조금 더 올라간 가격에 분양하지만 지금 청약 분위기를 가늠한다고 하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시세와 비슷하게 분양 나오면 무조건 완판, 경기와 일부 지방 같은 경우는 시세와 같게 나오면 초반에는 미계약이 조금 발생하다가 무순위 한두 번 거쳐서 완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수원 같은 경우는 서울과 비슷하게 봐야 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수원은 경기도에서 특례도시고 가장 큰 경기 도심에도 불구하고 입주 물량이 급감합니다. 언제부터요? 내년부터요. 입주가 서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이 대단지 아파트 서울 출퇴근 가능하면서도 수원 구도심에 분양한 이 매머드급 단지에서는 매머드급 단지가 갖고 있는 희소성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이슈에 영통 2구역, 기존부터 잘 살고 있던 동네에서 분양을 하지만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에서 11억에서 12억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럼 오히려 더 가성비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호객노노에서 30평대 입주 10년 이내 세대수 300세대 이상짜리만 필터링해서 본 결과 지금 분양하는 단지가 밑에 있고요. 주변에 있는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매교역 푸르지오,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이것들이 8달 재개발 3개 구역들 입주가 최근에 다 끝났고, 그보다 더 빨리 입주했던 LH 공급 단지였던 해모로와 센트럴 어반시티 같은 경우는 시세가 조금 낮죠. 그래서 일단 안 보고 8달 재개발과 시세가 비슷한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고등 푸르지오 자이에서 이름이 변경된 것인데 이 단지와 같다라고 보는 거고, 이보다 20% 높은 가격이 화서 파크 푸르지오, 그리고 입주장인 화설 푸르지오 브루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시 앞단에서 지도를 통해서 이 시세를 눈으로 잠깐 익히고 방금 보셨던 이 그래프를 다시 해석을 하게 되면 광교에서 지표가 된 아파트, 가장 비싼 거 아닙니다. 지표가 된 아파트인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옆에 자연의 힐스테이트 가격이 현재 이 정도, 그리고 화설 파크 푸르지오가 이 정도, 매교역과 수원역 신축이 이 정도, 20%의 간격 차례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가격들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분양가, 그리고 그보다 상급지의 현재 시세, 더 상급지의 시세들과 적정한 가격 차이가 벌어져 있다고 하면 가격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겠죠. 즉, 큰 상승은 기대하기 힘들 수 있어도 이보다 더 낮은 가격은 분양가가 나오기 어렵다는 서울의 청약 이유와 같은 선상에서 이 수원의 매교역 펠루시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상품을 볼 텐데요. 특이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59와 71 타입의 조합원 선택 비율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84 타입에 촘촘하게 중층, 고층까지 다 확보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59 BC 타입은 오히려 고층이 비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시고 신기하죠? 71 타입과 59 타입들의 고층을 조합원들이 다 가져가셨다. 기존의 조합원들은 더 낮은 평형을 선호할 수가 있죠. 단지 배치도 보시면 북향 이렇게 보이고 주로 정남향 방향으로 다 쭉쭉 뻗어 있습니다. 일부 타워형이 남동향으로 보이고 일부 타입도 동향도 있지만 주로 남향 배치인 거 확인. 매교역이 이쪽이에요. 재밌는 건 48 타입이 소형이잖아요. 48 타입은 매교역 초역세권 근처에 있다라는 거고, 나머지 타입들은 좀 랜덤 배정의 성격이 크죠. 84 타입을 선택하더라도 역과 가까운 121동이 걸릴 수도 있고 먼 105동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48A 타입 약 22평형인데 3베이 판상형, 구조가 참 좋습니다. 게다가 안방에는 드레스룸도 아주 여유롭게 있고 방이 2개지만 설계가 잘 빠진 편에 속합니다. 주방 다용도실도 꽤 여유롭습니다. 48B 타입은 타워형이죠. 방 2개, 안방에 드레스룸 있고 거실, 보통의 타워형과 비슷합니다. 59B 타입 3베이 판상형, 방 하나가 위로 가 있습니다. 침실 2에 비해서 침실 3은 더 작아 보이죠. 조금 아쉬운 부분, 니은자로 꺾인 현관 확인. 나머지 구조는 일반 정비사업의 3베이 판상형과 비슷합니다. 59C 타입 보통의 타워형이죠. 현관 들어와서 이렇게 니은자로 꺾인 타워형,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71A 타입, 71A 타입이 조합원 선택비율이 높았죠. 그 이유가 물론 분담금 이슈도 있다고 했지만 평면이 아주 잘 빠졌어요. 3베이 판상형이지만
이 침실 왼쪽 안방 측면에 있는 이 드레스룸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 2개도 크고요. 현관 양쪽에 수납할 수 있고, 드레스룸 하나로만 해도 만족스러운 구조가 나오고, 게다가 중간에 짜투리 공간을 복도 팬트리 공간으로 썼습니다. 7일 B타입 보통의 타워형 안방에 드레스룸은 조금 작아 보이고, 거실에 이면 통풍이 되겠습니다. 84 A타입입니다. 아까 7일 A타입처럼 침실에서 드레스룸이 완벽하게 독립된 형태가 있고, 각 면적이 조금씩 커진 게 보이죠. 그리고 주방 겸 복도 팬트리가 넓게 있습니다. 나머지 방 공간도 나쁘지 않은 편. 거실과 주방 라인도 꽤 여유가 있습니다. 84 B타입 보통의 타워형 안방에 드레스룸 조금 작지만 그래도 좋았다. 나머지 거실과 서큘레이션 되는 것도 7일 B타입과 비슷하다. 7일 A와 84 A가 비슷하고 7일 B타입과 84 B타입이 비슷합니다. 101 타입 시원시원한데 아까 말씀드렸죠. 평당 분양가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렇지만 면적은 시원시원하게 잘 빠진 거 확인됐고 방이 완벽하게 4개입니다. 심지어 방 하나는 이렇게 별도로 붙박이도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관도 넓죠. 약 39평형인데 이 정도 평면이면 일반 신도시의 중대형 평형 정도로 설계가 잘 되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특이사항 48, 59, 71, 84 그 중에서 84A 타입이 가장 일반 분양이 많고 72 타입도 많습니다. 여기서 틈새는 뭐다? 이 2개 타입을 제외하면 다 틈새가 됩니다. 게다가 분양시장은 그렇게 좋진 않고 분양가는 높아졌고 또한 수원에 브랜드가 있는 대단지, 희소성이 있는 단지임은 분명하고 여기서 갈등되는 수원 당해 청약자들은 약 3만 명 전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특별공급 접수하고 제가 그 다음날에 1순위 청약일 오전까지는 예상 경쟁률표와 가점을 계산해서 블로그에 올릴 텐데 그걸 보시고 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3만 명 전후로 추산을 하고 특별공급이 다 소진됐다는 가정하에 3만 명 대비 700명 을 뽑는다고 가정할 경우 평균 경쟁률 40대 1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가점 커트라인이 60점을 확 넘어가진 않아요. 보통 50점 초반에서 중반 정도의 보통의 커트라인을 형성하게 될 겁니다. 또 중요한 건 수원 거주 1년 요건이 당의 1순위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청약하실 때는 기타 지역으로 편입을 될 수밖에 없고 수원에 거주한 지 1년이 안 되신 분들은 당의 1순위 조건이 안 된다는 거 확인. 또한 틈새 청약이 있다고 하면 특별 공급에서는 기타 지역도 예비 당첨자로 선발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대단지면서도 수원의 랜드마크적인 단지가 또 하나 나왔기 때문에 조금 길어졌습니다. 더 딥하고 정확한 경쟁률을 위해서는 멤버십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해당 지역 1순위 청약일에 블로그까지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원룡이었습니다.